앞니를 잡아주는 잇몸뼈마저 사라진다면 입술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그리고 아랫입술보다 윗입술이 안쪽으로 더 확 말려 들어가는 이상한 얼굴 모양이 되겠죠.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세일치과 대표원장 임플란트 요정 현준입니다. 이걸 보시는 지금 당신이 이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아마 최근에 식사도 힘들고 굉장히 당황하고 계실 겁니다. 이랬을 때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틀니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임플란트 최근에 많이 유행처럼 치료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자, 오늘은 이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을 함께 비교해 보고요. 가장 효과적이며 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치약이라는 건요, 이가 하나도 없거나 한두 개만 남았는데 그게 거의 흔들려서 남아있는 치아를 발치할 수밖에 없을 때, 이럴 때 보통 무치약이라고 진단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바로 식사죠. 전문 용어로는 저작하는 기능, 즉 씹는 기능이 사라졌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몸에는 소화기관이 있죠. 위, 대장, 소장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소화기관은 위, 대장, 소장만 있는 게 아니고 입도 우리 몸에 음식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소화기관이죠.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음식을 씹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소화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입은 일종의 소화기관 장애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음식 소화에 문제가 생기면요, 영양 상태가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환자분이 고령이시라면 나빠지는 영양 상태가 전반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몸의 건강이 상할 뿐만 아니라 잇몸뼈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잇몸뼈는 치아를 잡아주게 되는데요, 치아가 있으면 씹을 때 그 치아를 통해서 힘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치아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잇몸뼈에 적절한 자극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잇몸뼈가 계속 위축되고 줄어들게 됩니다. 자, 치아가 없으면 뼈에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뼈는 흡수되게 됩니다. 근데 만일에 이러한 상태를 더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뼈가 사라지면요, 얼굴 모양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니 같은 경우에는 입술을 받쳐주잖아요. 이러한 앞니가 사라지고 앞니를 잡아주는 잇몸뼈마저 사라진다면 입술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그리고 아랫입술보다 윗입술이 안쪽으로 더 확 말려 들어가는 이상한 얼굴 모양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팔자주름이라고 불리는 비순구, 즉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아래턱이 앞으로 돌아 나오는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에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한다고 시도할 때에도 위턱보다 아래턱이 돌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관이 낮아지고 아래턱이 돌출이 된다면 조금 더 힘들거나 또는 부정적이거나 또 심술궂은 인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뺐다 꼈다 하는 탈부착식, 과거로부터 사용되던 일반적인 그 틀니입니다. 두 번째는 이 틀니가 때로는 헐겁다 보니까 사용하는 임플란트를 몇 개 심어서 거치대로 이용하는 임플란트 틀니. 마지막으로는 임플란트의 개수를 조금 더 많이 심어서 뺐다 꼈다 하는 탈부착식이 아니라 많이 심은 임플란트의 치아 형태를 완전히 부착해버리는, 고정하는 전체 임플란트입니다. 일반 틀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장단점을 알아볼 건데요. 장점은 뭘까요? 일반 틀니는 탈부착이 쉽습니다. 때문에 식사하고 나서 바로 세척하고 주무시기 전에 세척해서 보관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청결하게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임플란트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적은 건 확실한 장점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탈부착이 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쉬운 탈부착이 바로 큰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도중에 내가 예기치 못한 시간에 틀니가 쉽게 빠져버리기도 하는데요, 또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단점들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틀니를 쓰는데 잇몸뼈가 좀 흡수돼서 틀니가 잇몸뼈에 딱 맞지 않잖아요. 식사하시면 이 틀니랑 잇몸 사이에 음식이 정말 많이 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클라이언트나 또는 가까운 지인하고 식사했는데
즐겁게 식사를 마쳤는데 내 이 틀니에 음식이 가득 껴있다면 얼마나 찝찝할까요? 또 장시간 사용할 때 이 틀니가 잇몸뼈 그리고 잇몸을 동시에 누르기 때문에 잇몸뼈의 흡수를 굉장히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위턱에 장착하는 틀니에 대해서는 중력 때문에 이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잇몸뼈가 많이 흡수되게 되면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추후에 심고자 해도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잇몸뼈 부피가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고정력을 이용한 틀니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래턱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2개 정도 식립하고 그 위에 똑딱 단추를 달아줘요. 임플란트 틀니가 50% 정도의 저장력을 갖는 것에 비해서 이 전체 임플란트는